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이 인수 준비 중인 10배는 더 오를 수 있는 제약바이오 대장주 공개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써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검은 금요일이다, 검은 월요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꾸준하게 주워 담았던 게 바로 바이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통신, 이쪽 세 가지 섹터는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 흐름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실적도 좋게 나오는 기업들도 많고,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생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 등 이런 전망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 게임 통신 이런 쪽으로서 집중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저는 계속해서 바이오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아까 앞에 호실적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제약바이오 중에 또 뭐가 있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이제 삼성 역시도 역대급 최대 실적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하고 있다? 이제 위탁 생산 CMO라든지 CDMO라든지 이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이 수주 호황 속에서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뭐하고 있다? 황제주로 다시 오를까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 정도의 상승, 그리고 단기 신고가 경신하면서 다시 90만원 위로 올려내고 있죠. 황제주라는 건 다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런 거고요. 100만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주가의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가 되든지 앞으로 정말 신고가 랠리로 해서 2배, 3배 올라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어찌됐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우리는 뭐한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의 주가 상승과 함께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코스피 제약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비중이 30%긴 하지만,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거의 약 50%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라는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지금 정말 100만원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 코스피의 제약 관련되어 있는 비중을 10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50% 최대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상승하게 되면은 뭐했다? 에코프로와 함께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갔던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가 이 제약바이오를 견인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특히나 보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는 바이오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오 시간. 그래서 한 달간 수익률 1이라고 하는데 수익률은 필요 중요치도 않고, 외국인도 그래서 지금 아까 했다시피 반도체주 팔고 바이오주 대거 매수하면서 금리 하락마다 새 성장기가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삼성그룹주가 다 살아나고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용 회장이 과거에도 뭘 이야기했습니까? 바이오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 창조를 쓴다라고 했던 만큼, 지금 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지금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삼성 반도체도 맞지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는 뭐다? 삼성전자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고 이건희 회장의 작품인 거고요. 이재용 회장의 작품은 뭐가 돼야 된다? 삼성에서의 이 바이오 로직스가 되었던 삼성 바이오 산업이 돼야 된다고, 바이오 산업.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건희 회장이 아니죠. 고 이건희 회장이 아닌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 반도체에 대한 투자보다도 오히려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성장을 더 궁극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만 생각해요. 뭐 최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이런 매출을 뭐 끌어올렸던 부분이 위탁 생산 개발이라 해가지고 CDMO 사업이죠. 그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신약보다 높은 수익률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이 CDMO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이 CDMO 사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60조 원 전망, 2028년도까지 이제 시장 규모가 60조 원을 전망할 만큼 나쁜 시장 규모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지금 매출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 대한 이런 부분만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오늘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편견입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뭐라고 해요? 마일스톤의 힘이라고 하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러니까 삼성 안에 이제 바이오가 삼성 상장되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있고 비상장되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모기업 이익률을 제쳤다라고 하는데 모기업이 뭐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실적이 효자 노릇을 했다는데 주목이 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모기업인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영업이익률을 앞질렀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거거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그러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이러한 실적이 어떻게 나와줄 수 있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이제 위탁 생산 개발이라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어디냐고 하면요, 바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한국의 바이오 시밀러가 미국 시장 진출 활발하다라고 하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요, 올해 말 세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FDA 허가를 받을 만큼 이 바이오 시밀러에 있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바이오 시밀러, K 바이오 시밀러의 시장 규모가 얼마? 100조예요. 100조 시장 도전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CDMO가 몇 조? 60조. 오히려 시장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 뭐다?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기대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더 크다라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굳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밑에서 이 상장을 안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뭐였냐고 하면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뭐한다? M&A로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좀 더 높일 것이고요. 2년에서 3년 내에 공모 상장에 나설 것이다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 2022년도입니다. 그럼 지금 언제요? 이제 24년도에서 25년도에는 상장 준비를 해야겠죠. 상장 준비. 그래서 일단은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자회사로 편입했지만 이제 이 기술력이라든지 이 기업의 매출 실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굳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자회사로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심지어 이게 뭐까지 나스닥까지 노크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할 만큼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상장을 하기 상장을 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따라와줘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M&A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원래 인수하려고 했던 기업이 뭐였냐고 하면요, 바이오젠이라는 기업, 바이오젠이라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부를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자,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게 인수가 되었다고 하면요, 딱 이제 이번 연도에부터 해가지고 상장 준비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지난주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 미국의 바이오젠 바이오 시밀러 사업부 인수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이 되었고요. 이게 왜 무산이 되었는지를 봤더니 뭐 때문에 무산이 되었다? 자, 미국의 바이오젠 사업부 매각이 배경된 이유가 이제 바이오젠의 신약이 치매 신약이 레켐비라고 있어요. 레켐비. 근데 이게 성과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되냐고 하면은 이 바이오젠이 실적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실질적으로 부작용 우려에 유럽 허들 못 넘고 실적
실적 개선도 과제라는 거는 실적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바이오젠의 뭐예요? 돈줄이 될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 부분을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이오젠을 인수합병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젠의 바이오 시밀러 사업부를 떼다가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이제 판다였던 건데, 지금 알다시피 어려울 때 캐시카우 해줘야 될 기업을 팔았을 때는 바이오젠도 지금 돈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적인 부분,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지금 지속적으로 인수를 하고 싶지만 바이오젠이 앞으로의 실적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기업을 내다 파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장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이후에 기술력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고 하면요, 이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의 바이오 시밀러 사업으로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수합병이 다시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진행할 수도 있죠. 그럼 이게 또 진행된다는 소식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그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분명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찾아봤을 때 지금 바이오젠이 지금 바이오 시밀러 사업으로 돈을 이제 벌어들인 게 뭐냐고 하면요, 바로 악템라라고 해서 바이오 시밀러 EU 승인까지, 유럽장 승인까지 하는데 이게 유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젠사는 유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 토실리주맙의 바이오 시밀러 제형 토피터스에 대해서 뭐 쭉쭉쭉쭉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이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자, 악템라가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내년 바이오 시밀러 시장 확대 기대감에 셀트리온과 바이오젠이 경쟁 구도 본격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물질 특허 완료에 따른 제형 특허 일부 남은 상황에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바이오 시밀러 출시 가시화에 따른 이 실질적인 돈을 벌어다 줄 게 악템라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셀트리온과 바이오젠이 경쟁 구도가 본격화다라고 하는데, 바이오젠이 지금 인수 무산됐으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을 인수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이 악템라라는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 우리 지금 최근에 비만 치료제 삭센다 특허 만료된다고 하니까 비만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냥 막 올라가요. 반사이로 그냥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악템라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어떤 기업이 있냐고 하면요, 프로스테믹스라는 기업이에요. 보다시피 관절염 치료제인 악템라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한 프로스테믹스가 주목받고 있다. 악템라 관련되어 있는 특허를 뭐하고 있다? 프로스테믹스가 분명히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로 또 시선이 쏠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항암, 탈모 항암 관련돼 있는 신약 개발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코로나가 재발하면서 치료제, 백신 이런 거 다시 또 이슈 타고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돼 있는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프로스테믹스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지금 최근에 뭐 철강제, 비철금속, 특수화금 뭐 이런 것까지 신규 사업 목적 추가하면서 상호가 스피어 파워로 변경됐어요. 스피어 파워로. 그래서 지금 차트로만 본다 하더라도 스피어 파워 지금 5,000원대 놀고 있는데 과거 전고점까지만 올라가줘도 10배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대가 나와요. 그래서 스피어 파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격 전략 같은 게 내가 궁금하다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링크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딱 과거에 JMB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다, 가격 전략 9,000원까지 매수하세요 하고 2만원까지 목표가를 딱 2배 갔어요. 그러니까 가격 전략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단기 종목이 필요하다, 단타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주식강태공이라고 어플을 검색하시면은 뭐 할 수 있다, 어플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옵티코라는 종목 올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장중에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